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19년 마학 2부 시작하겠습니다. 32번 배란되기까지 난자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난원세포, 난포세포, 그라피안 난포, 배란 2. 난원세포, 그라피안 난포, 난포세포, 배란 3. 배아세포, 그라피안 난포, 난포세포, 배란 4. 배아세포, 난포세포, 난원세포, 배란 정답은 1번이고요. 말의 생리적 특성, 생식기계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난소에 있는 배아세포가 난원세포, 난포세포를 거쳐 성숙되면 그라피안 난포가 되어 난소 표면에 큰 물혹을 만드는데 말은 이때 발정한다. 물혹이 최대로 성숙하면 터지면서 난자가 밖으로 배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면은 배아세포, 난원세포, 난포세포, 그라피안 난포, 배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헷갈릴 게 난원세포, 난포세포, 그라피안 난포 요거가 이제 가장 헷갈릴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좀 한자어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원세포의 그 원자가 근원 원자고요. 난포세포의 포자가 세포 포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세포, 그러니까 난원 하니까 보니까 더 그게 근원적인 거니까 먼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라피안 암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피안이 뭔가 찾아보니까 배란 직전에 가장 성숙한 난포 세포를 그라피안 난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 해부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해서 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난원의 의미가 더 먼저고 난포가 있고 난포가 성숙한 게 그라피안 난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3. 말의 척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추는 7개의 추골이 연결된 것으로 목을 구성하며 머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2. 흉추는 극돌기의 길이가 길며 가장 긴 극돌기가 도뚝마루를 이룬다. 3. 요추는 6개의 추골로 이루어져 말의 허리 부위에 해당한다. 4. 천추는 횡돌기가 발달하였으며 복벽과 함께 각종 소화장기가 위치하는 복강을 형성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말의 근골격계, 골격 부분에 나옵니다. 이거는 매년 나오죠. 특히 이제 척추에 관한 부분은 뭐 순서를 나열하다거나 뭐 개수를 맞추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좀 계속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4번은 횡돌기가 발달한 거는 요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고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경추는 목뼈고요. 흉추는 가슴뼈. 그리고 요추는 배에 해당하는 배뼈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추는 골반, 그리고 미추는 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5개의 추골이 융합된 형태로 관골, 골반뼈죠. 관골과 결합하여 골반강을 구성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이제 천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순서하고 뼈 개수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냥 읽을게요. 그래서 경추 7개, 흉추 18개, 요추 6개, 천추 5개, 미추 15개에서 2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34. 말의 체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과 등의 연결 부인 도뚝마루는 말의 키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2. 전완부는 길고 중수부는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 3. 전지는 옆에서 관찰했을 때 앞 무릎이 굽어 있지 않고 위아래가 직선 상태로 연결되어야 한다. 4. 중수골은 말의 관절 중에 가장 큰 힘이 걸리는 관절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요거는
그 말의 체형에 관한 부분에 나오는데요. 1, 2, 3번은 이제 맞는 표현이고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의 관절 중에 가장 큰 힘이 걸리는 거는 비절입니다. 그래서 비절은 뒷다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이 달릴 때는 후지로 지면을 박차면서 전방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비절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수골은 그 앞무릎의 아래에 연결된 거로 그 앞무릎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게 중수골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톡등마루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제 190쪽에 나오는 그 마격 측정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최고는 그 앞다리 그 발끝부터 그 도뚝마루까지가 최고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도뚝마루가 이제 빨간색 표시한 거고요. 뭐 이것도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걸 설명드릴게요. 흉위는 가슴 둘레를 말하는 거고요. 관위는 발목 둘레 요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뚝마루는 여기다라는 거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했던 게 이게 부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워서 이제 부위에 대한 설명을 좀 보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완부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에 전완골, 여기 보면은 주관절, 척골, 요골이 있는 전완절, 그러니까 전완골 요 부분이 이제 전완부가 되겠고요. 중수부는 제 4중수골하고 3중수골 요 그 있는 요 부분 이게 중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수부가 길고 전완부가 짧으면 아랫부분이 많이 움직이고 위에 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압박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완골이 길고 전완부가 길고 중수부가 짧은 게 이제 말한테는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절은 그 뒷다리에 그 요 부분, 예,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학책은 안 나오고요. 말 보건관리 쪽 이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5.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말 등록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 등록 2. 혈통 등록 3. 유전 등록 4. 번식 등록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말 혈통과 등록, 그래서 말 등록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은 기초 등록, 혈통 등록, 번식 등록이고요. 그 3번의 유전 등록은 없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말 등록제도 유전 등록은 없습니다. 왠지 유전 등록하면은 그럴듯한 느낌이 나니까 이제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번 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면은 기초 등록은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말 또는 그 사이에 태어난 말의 개체 식별사항, 혈통,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혈통 등록은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말에 대한 내용을 올리는 거고요. 번식 등록은 혈통 등록된 말 중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씨말의 개체 식별사항, 혈통 품종, 소유자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말, 혈통은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말, 번식은 혈통 등록된 말 중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씨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 다음 그림의 말 머리 부위 흰 점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1. 유성, 단비량백, 비백 2. 환유성, 비백 3. 유성, 단비량백, 단비백 4. 대성, 단비량백, 비백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말의 혈통과 등록, 그 흰 점의 그 파트, 일단 얼굴이나 몸에 이런 그런 걸로 해서 개체를 식별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 얼굴에 있는 흰 점을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리 부위에 그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콧등 쪽으로 흘러내린 거를 유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환유성 같은 경우는 그 유성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고요. 대성은 그 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그 머리 부위의 점이 콧등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느낌이 나서 유성이고요. 그리고 그 콧등에 점이 있는데 두께가 보통인 거는 비량백이라고 합니다. 그 보면은 두께가 작은 거는 엄지 천마디 폭을 얘기하고요. 큰 것은 코뼈 폭을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인 거
이 비량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 부위에 있는 그 보통의 점은 비백을 말합니다. 근데 요 점이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는데, 보면은 그 이마에 머리에 있는 유성과 그 비량백과 비백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비량백이고 단비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 솔직히 이거 그냥 책 한 번 읽고요. 시험 나오면 틀리지 뭐. 이 생각으로 전 이거 넘어갔는데, 다행히 그냥 아는 게 나와서 어떻게 그냥 얼렁뚱땅 풀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통 이거보다는 가마나 함몰 뭐 이런 부위 표시하는 그게 좀 더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여기 책 한번 읽어보시면 감 잡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7. 우리나라 승용마 등록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용마 등록은 말산업 발전과 승마 활성화 추세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승용마를 등록하면 말의 정보가 공시되어 말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승용마 등록 시 심사 체형 표준에 의해 대형마, 중형마, 소형마, 미니어처로 구분한다. 4. 수입 승용마의 품종 중에서 중형마에 해당되는 것은 루브통, 페르슈롱 등이 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말의 혈통과 등록, 승용마 등록 배경 및 승용마의 분류, 그래서 약간 부록처럼 해서 2페이지에 걸쳐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브루통과 페르슈롱은 대형마에 해당하겠습니다. 중형마 같은 경우는 원블루드 계열은 KWPN, 하노버리안, 홀스타이너 등 있고요. 그다음에 아랍, 앵글로 아랍, 쿼터호스 이런 말 등이 이제 중형마의 품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부록편 한번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9년 마학 2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